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덫에 걸린 겁니다. 속임수였죠. 이것은 단순히 어긋난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을 올가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들려주었던 모든 이야기, 당신에게 건넸던 모든 칭찬, 그리고 어쩜 이렇게 우리 똑같을까 하고 감탄했던 사소한 우연들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을 낳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하죠. 마치 당신이 평생을 기다려온 단 한 사람,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켜주고 선택해준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꿈만 같았던 그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단순히 그를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처음에 그 황홀했던 감정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를 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조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경계 자체를 다시 길들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결속, 즉 외상적 유대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깊은 중독이자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감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강력하고 중독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그 가장 은밀하고 알아채기 힘든 4가지 기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지식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러브 바밍, 미래를 약속하며 희망을 심는 것, 급속도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4가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교활하고 조종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깊은 유대감이나 신뢰처럼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이 덫에 걸리는 데는 단 몇 주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이성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당신의 몸과 마음이 먼저 그에게 결속되어 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미러링입니다. 거울처럼 당신을 비춘다는 뜻이죠. 이것은 그들이 당신의 가치관, 신념, 습관, 심지어 성격까지 그대로 복제하여 당신에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너무나도 정교해서 당신은 마침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저는 등산을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 그는 저도 항상 등산을 배워보고 싶었어요. 혹은 사실 제가 등산광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요즘 술을 좀 줄여보려고요 라고 하면 그 역시 그렇다고 맞장구 칩니다. 당신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털어놓으면 그는 깊은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세상에 저도 항상 그렇게 느껴왔어요 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교감이 아닙니다. 철저히 기획된 연극입니다. 그는 당신과 유대를 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당신이 꿈꾸는 이상형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무심코 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당신에게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보내고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지 묻고 미래에 함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그립니다.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사실 강아지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자라서 안정적인 삶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한결같고 부드러운 남자가 되어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완전히 경계를 풀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돌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을 침묵으로 대하거나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서서 그 다정했던 사람은 어디로 갔지? 라며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미러링이 이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친밀감을 급속도로 발전시켜 당신이 그를 내 사람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사람을 찾은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만 당신의 사람 역할을 맡은 배우를 만났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러링을 당할 때 당신은 사실상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조종을 위한 상처 공유입니다. 이것은 특히 당신이 마음이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간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진솔한 자기 고백처럼 보이고 깊은 연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취약성의 드러냄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미끼입니다. 물론 관계 초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과 가해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털어놓은 아픔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지만 가해자는 반드시 그것을 무기화합니다. 만난 지 2번밖에 안 됐는데 그는 벌써 전 여자친구가 어떻게 자신을 배신했고 그로 인해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눈물글썽이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가 그토록 개인적인 아픔을 당신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고맙고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히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훗날 당신이 친구들과 외출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그의 과거에 대해 질문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사람 믿는 거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 제발 그 여자처럼 나한테 상처 주지 마. 이것은 통제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어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또 다른 예로 그가 끔찍했던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학대당했던 트라우마를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이후 그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연락을 끊고 냉담하게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그의 행동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당신은 자신이 그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당신을 성공적으로 길들인 것입니다. 이 전략이 통하는 이유는 당신의 공감 능력과 애착 시스템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어떻게든 돕고 싶어하는 우리 한국인의 깊은 정 문화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와 유대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에서 신뢰와 취약성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신의 무릎에 자신의 모든 트라우마를 쏟아붓는 것은 건강한 신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피해자 행세입니다. 그는 단순히 상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관계에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트라우마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이상한 여자들 때문에 겪은 학대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그 전에 사귀던 여자는 집착이 심해서 숨이 막혔어요. 아이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직도 저한테 미련이 많죠. 전 부인이 아이들을 조종해서 저와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의 이야기에는 결코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운 나쁘게도 계속해서 이상한 여자들만 만나는 비운의 남자일 뿐입니다. 여기 아주 교묘한 예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자친구는 자격지심이 심해서 제가 여자친구들과 연락하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어요. 자, 이제 게임의 판이 짜였습니다. 훗날 당신이 그가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는 직장 동료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는 순간 당신은 자격지심이 심하고 의심 많은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그의 전 여자친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합리적인 문제 제기나 감정 표현을 전 여자친구들의 히스테리와 동일시하며 당신을 통제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오면 당신은 그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상한 여자로 남게 될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고 더 착한 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좋은 여자라는 틀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고 파괴적인 기술, 바로 마인드 매핑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는 행위입니다. 조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교감처럼 느껴집니다. 가해자들은 당신의 비밀, 두려움, 가장 깊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함으로써 신뢰를 쌓습니다. 당신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당신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넘어 당신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지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틀어졌을 때 당신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어떻게 찔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감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들은 아주 깊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는다고 느껴본 적 있어요. 그들은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고 손을 잡고 나한테는 뭐든지 말해도 괜찮아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은 평생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기에 마침내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파악해서 나중에 이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털어놓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때로는 실제로 기록하며 차곡차곡 정리해둡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은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버림받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나를 떠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그 순간 당신을 꼭 안아주며 말합니다. 나는 절대 널 떠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몇 달 혹은 몇 년이 흐른 후 당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는 갑자기 입을 닫고 당신을 피하고 며칠 동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차분하게 말합니다. 어쩌면 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봐. 이것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위협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지금 연약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알려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버튼을 정확하게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배신, 경쟁해야만 했던 아픔에 대해 털어놓았다고 합시다. 그는 당신을 안심시키고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보란듯이 당신 앞에서 다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며 당신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순식간에 당신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그 끔찍한 감정 속으로 다시 내동댕이 쳐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서 비롯된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인드 매핑이 그토록 잔인한 이유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스위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몰랐던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당신을 부서지게 만드는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모든 정보를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고 알려준 바로 그 방식으로 배신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겪고 나면 다른 어떤 상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혼이 부서지는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선을 넘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쥐어준 당신의 마음의 지도를 보고 가장 취약한 곳을 향해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그는 당신에게 거짓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애착을 형성하도록 의도적으로 자신의 특정 버전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완전히 결속되자 그는 양탄자를 확 잡아당겨 당신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굴레에 갇혀 있거나 혼란스럽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다면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패턴을 깰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이 이러한 조종 기술에 취약한지를 이해하고 무너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재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다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의 나눔과 공유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이 내미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행복을 되찾는 그 여정을 진심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덫에 걸린 겁니다. 속임수였죠. 이것은 단순히 어긋난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을 올가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들려주었던 모든 이야기, 당신에게 건넸던 모든 칭찬, 그리고 어쩜 이렇게 우리 똑같을까 하고 감탄했던 사소한 우연들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을 낳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하죠. 마치 당신이 평생을 기다려온 단 한 사람,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켜주고 선택해준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꿈만 같았던 그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단순히 그를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처음에 그 황홀했던 감정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를 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조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경계 자체를 다시 길들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결속, 즉 외상적 유대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깊은 중독이자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감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강력하고 중독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그 가장 은밀하고 알아채기 힘든 4가지 기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지식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러브 바밍, 미래를 약속하며 희망을 심는 것, 급속도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4가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교활하고 조종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깊은 유대감이나 신뢰처럼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이 덫에 걸리는 데는 단 몇 주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이성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당신의 몸과 마음이 먼저 그에게 결속되어 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미러링입니다. 거울처럼 당신을 비춘다는 뜻이죠. 이것은 그들이 당신의 가치관, 신념, 습관, 심지어 성격까지 그대로 복제하여 당신에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너무나도 정교해서 당신은 마침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저는 등산을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 그는 저도 항상 등산을 배워보고 싶었어요. 혹은 사실 제가 등산광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요즘 술을 좀 줄여보려고요 라고 하면 그 역시 그렇다고 맞장구 칩니다. 당신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털어놓으면 그는 깊은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세상에 저도 항상 그렇게 느껴왔어요 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교감이 아닙니다. 철저히 기획된 연극입니다. 그는 당신과 유대를 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당신이 꿈꾸는 이상형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무심코 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당신에게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보내고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지 묻고 미래에 함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그립니다.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사실 강아지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자라서 안정적인 삶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한결같고 부드러운 남자가 되어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완전히 경계를 풀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돌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을 침묵으로 대하거나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서서 그 다정했던 사람은 어디로 갔지? 라며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미러링이 이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친밀감을 급속도로 발전시켜 당신이 그를 내 사람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사람을 찾은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만 당신의 사람 역할을 맡은 배우를 만났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러링을 당할 때 당신은 사실상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조종을 위한 상처 공유입니다. 이것은 특히 당신이 마음이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간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진솔한 자기 고백처럼 보이고 깊은 연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취약성의 드러냄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미끼입니다. 물론 관계 초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과 가해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털어놓은 아픔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지만 가해자는 반드시 그것을 무기화합니다. 만난 지 2번밖에 안 됐는데 그는 벌써 전 여자친구가 어떻게 자신을 배신했고 그로 인해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눈물글썽이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가 그토록 개인적인 아픔을 당신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고맙고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히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훗날 당신이 친구들과 외출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그의 과거에 대해 질문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사람 믿는 거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 제발 그 여자처럼 나한테 상처 주지 마. 이것은 통제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어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또 다른 예로 그가 끔찍했던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학대당했던 트라우마를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이후 그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연락을 끊고 냉담하게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그의 행동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당신은 자신이 그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당신을 성공적으로 길들인 것입니다. 이 전략이 통하는 이유는 당신의 공감 능력과 애착 시스템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어떻게든 돕고 싶어하는 우리 한국인의 깊은 문화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와 유대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에서 신뢰와 취약성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신의 무릎에 자신의 모든 트라우마를 쏟아붓는 것은 건강한 신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피해자 행세입니다. 그는 단순히 상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관계에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트라우마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이상한 여자들 때문에 겪은 학대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그 전에 사귀던 여자는 집착이 심해서 숨이 막혔어요. 아이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직도 저한테 미련이 많죠. 전 부인이 아이들을 조종해서 저와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의 이야기에는 결코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운 나쁘게도 계속해서 이상한 여자들만 만나는 비운의 남자일 뿐입니다. 여기 아주 교묘한 예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자친구는 자격지심이 심해서 제가 여자 친구들과 연락하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어요. 자, 이제 게임의 판이 짜였습니다. 훗날 당신이 그가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는 직장 동료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는 순간 당신은 자격지심이 심하고 의심 많은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그의 전 여자친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합리적인 문제 제기나 감정 표현을 전 여자친구들의 히스테리와 동일시하며 당신을 통제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오면 당신은 그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상한 여자로 남게 될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고
더 착한 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좋은 여자라는 틀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고 파괴적인 기술, 바로 마인드 매핑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는 행위입니다. 조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교감처럼 느껴집니다. 가해자들은 당신의 비밀, 두려움, 가장 깊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함으로써 신뢰를 쌓습니다. 당신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당신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넘어 당신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지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틀어졌을 때 당신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어떻게 찔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감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들은 아주 깊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는다고 느껴본 적 있어요? 그들은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고 손을 잡고 나한테는 뭐든지 말해도 괜찮아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은 평생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기에 마침내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파악해서 나중에 이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털어놓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때로는 실제로 기록하며 차곡차곡 정리해둡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은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버림받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나를 떠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그 순간 당신을 꼭 안아주며 말합니다. 나는 절대 널 떠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몇 달 혹은 몇 년이 흐른 후 당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는 갑자기 입을 닫고 당신을 피하고 며칠 동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차분하게 말합니다. 어쩌면 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봐. 이것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위협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지금 연약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알려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버튼을 정확하게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배신, 경쟁해야만 했던 아픔에 대해 털어놓았다고 합시다. 그는 당신을 안심시키고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보란듯이 당신 앞에서 다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며 당신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순식간에 당신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그 끔찍한 감정 속으로 다시 내동댕이 쳐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서 비롯된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인드 매핑이 그토록 잔인한 이유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스위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몰랐던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당신을 부서지게 만드는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모든 정보를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고 알려준 바로 그 방식으로 배신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겪고 나면 다른 어떤 상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혼이 부서지는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선을 넘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쥐어준 당신의 마음의 지도를 보고 가장 취약한 곳을 향해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그는 당신에게 거짓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애착을 형성하도록 의도적으로 자신의 특정 버전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완전히 결속되자 그는 양탄자를 확 잡아당겨 당신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굴레에 갇혀 있거나 혼란스럽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다면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패턴을 깰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이 이러한 조종 기술에 취약한지를 이해하고 무너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재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다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의 나눔과 공유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이 내미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행복을 되찾는 그 여정을 진심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덫에 걸린 겁니다. 속임수였죠. 이것은 단순히 어긋난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을 올가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들려주었던 모든 이야기, 당신에게 건넸던 모든 칭찬, 그리고 어쩜 이렇게 우리 똑같을까 하고 감탄했던 사소한 우연들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을 낳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하죠. 마치 당신이 평생을 기다려온 단 한 사람,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켜주고 선택해준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꿈만 같았던 그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단순히 그를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처음에 그 황홀했던 감정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를 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조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경계 자체를 다시 길들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결속, 즉 외상적 유대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깊은 중독이자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감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강력하고 중독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그 가장 은밀하고 알아채기 힘든 4가지 기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지식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러브 바밍, 미래를 약속하며 희망을 심는 것, 급속도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4가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교활하고 조종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깊은 유대감이나 신뢰처럼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이 덫에 걸리는 데는 단 몇 주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이성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당신의 몸과 마음이 먼저
그에게 결속되어 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미러링입니다. 거울처럼 당신을 비춘다는 뜻이죠. 이것은 그들이 당신의 가치관, 신념, 습관, 심지어 성격까지 그대로 복제하여 당신에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너무나도 정교해서 당신은 마침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저는 등산을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 그는 저도 항상 등산을 배워보고 싶었어요. 혹은 사실 제가 등산광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요즘 술을 좀 줄여보려고요 라고 하면 그 역시 그렇다고 맞장구 칩니다. 당신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털어놓으면 그는 깊은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세상에 저도 항상 그렇게 느껴왔어요 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교감이 아닙니다. 철저히 기획된 연극입니다. 그는 당신과 유대를 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당신이 꿈꾸는 이상형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무심코 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당신에게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보내고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지 묻고 미래에 함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그립니다.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사실 강아지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자라서 안정적인 삶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한결같고 부드러운 남자가 되어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완전히 경계를 풀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돌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을 침묵으로 대하거나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서서 그 다정했던 사람은 어디로 갔지? 라며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미러링이 이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친밀감을 급속도로 발전시켜 당신이 그를 내 사람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사람을 찾은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만 당신의 사람 역할을 맡은 배우를 만났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러링을 당할 때 당신은 사실상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조종을 위한 상처 공유입니다. 이것은 특히 당신이 마음이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간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진솔한 자기 고백처럼 보이고 깊은 연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취약성의 드러냄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미끼입니다. 물론 관계 초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과 가해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털어놓은 아픔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지만 가해자는 반드시 그것을 무기화합니다. 만난 지 2번밖에 안 됐는데 그는 벌써 전 여자친구가 어떻게 자신을 배신했고 그로 인해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눈물글썽이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가 그토록 개인적인 아픔을 당신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고맙고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히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훗날 당신이 친구들과 외출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그의 과거에 대해 질문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사람 믿는 거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 제발 그 여자처럼 나한테 상처 주지 마. 이것은 통제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어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또 다른 예로 그가 끔찍했던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학대당했던 트라우마를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이후 그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연락을 끊고 냉담하게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그의 행동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당신은 자신이 그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당신을 성공적으로 길들인 것입니다. 이 전략이 통하는 이유는 당신의 공감 능력과 애착 시스템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어떻게든 돕고 싶어하는 우리 한국인의 깊은 정 문화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와 유대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에서 신뢰와 취약성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신의 무릎에 자신의 모든 트라우마를 쏟아붓는 것은 건강한 신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피해자 행세입니다. 그는 단순히 상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관계에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트라우마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이상한 여자들 때문에 겪은 학대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그 전에 사귀던 여자는 집착이 심해서 숨이 막혔어요. 아이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직도 저한테 미련이 많죠. 전 부인이 아이들을 조종해서 저와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의 이야기에는 결코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운 나쁘게도 계속해서 이상한 여자들만 만나는 비운의 남자일 뿐입니다. 여기 아주 교묘한 예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자친구는 자격지심이 심해서 제가 여자친구들과 연락하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어요. 자, 이제 게임의 판이 짜였습니다. 훗날 당신이 그가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는 직장 동료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는 순간 당신은 자격지심이 심하고 의심 많은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그의 전 여자친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합리적인 문제 제기나 감정 표현을 전 여자친구들의 히스테리와 동일시하며 당신을 통제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오면 당신은 그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상한 여자로 남게 될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고 더 착한 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좋은 여자라는 틀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고 파괴적인 기술, 바로 마인드 매핑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는 행위입니다. 조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교감처럼 느껴집니다. 가해자들은 당신의 비밀, 두려움, 가장 깊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함으로써 신뢰를 쌓습니다. 당신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당신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넘어 당신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지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틀어졌을 때 당신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어떻게 찔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감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들은 아주 깊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는다고 느껴본 적 있어요? 그들은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고
손을 잡고 나한테는 뭐든지 말해도 괜찮아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은 평생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기에 마침내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파악해서 나중에 이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털어놓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때로는 실제로 기록하며 차곡차곡 정리해둡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은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버림받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나를 떠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그 순간 당신을 꼭 안아주며 말합니다. 나는 절대 널 떠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몇 달 혹은 몇 년이 흐른 후 당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는 갑자기 입을 닫고 당신을 피하고 며칠 동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차분하게 말합니다. 어쩌면 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봐. 이것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위협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지금 연약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알려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버튼을 정확하게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배신, 경쟁해야만 했던 아픔에 대해 털어놓았다고 합시다. 그는 당신을 안심시키고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보란듯이 당신 앞에서 다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며 당신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순식간에 당신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그 끔찍한 감정 속으로 다시 내동댕이 쳐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서 비롯된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인드 매핑이 그토록 잔인한 이유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스위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몰랐던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당신을 부서지게 만드는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모든 정보를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고 알려준 바로 그 방식으로 배신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겪고 나면 다른 어떤 상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혼이 부서지는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선을 넘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쥐어준 당신의 마음의 지도를 보고 가장 취약한 곳을 향해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그는 당신에게 거짓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애착을 형성하도록 의도적으로 자신의 특정 버전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완전히 결속되자 그는 양탄자를 확 잡아당겨 당신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굴레에 갇혀 있거나 혼란스럽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다면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패턴을 깰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이 이러한 조종 기술에 취약한지를 이해하고 무너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재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다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의 나눔과 공유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이 내미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행복을 되찾는 그 여정을 진심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덫에 걸린 겁니다. 속임수였죠. 이것은 단순히 어긋난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을 올가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들려주었던 모든 이야기, 당신에게 건넸던 모든 칭찬, 그리고 어쩜 이렇게 우리 똑같을까 하고 감탄했던 사소한 우연들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을 낳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하죠. 마치 당신이 평생을 기다려온 단 한 사람,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켜주고 선택해준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꿈만 같았던 그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단순히 그를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처음에 그 황홀했던 감정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를 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조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경계 자체를 다시 길들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결속, 즉 외상적 유대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깊은 중독이자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감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강력하고 중독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그 가장 은밀하고 알아채기 힘든 4가지 기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지식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러브 바밍, 미래를 약속하며 희망을 심는 것, 급속도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4가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교활하고 조종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깊은 유대감이나 신뢰처럼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이 덫에 걸리는 데는 단 몇 주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이성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당신의 몸과 마음이 먼저 그에게 결속되어 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미러링입니다. 거울처럼 당신을 비춘다는 뜻이죠. 이것은 그들이 당신의 가치관, 신념, 습관, 심지어 성격까지 그대로 복제하여 당신에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너무나도 정교해서 당신은 마침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저는 등산을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 그는 저도 항상 등산을 배워보고 싶었어요. 혹은 사실 제가 등산광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요즘 술을 좀 줄여보려고요 라고 하면 그 역시 그렇다고 맞장구 칩니다. 당신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털어놓으면 그는 깊은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세상에 저도 항상 그렇게 느껴왔어요 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교감이 아닙니다. 철저히 기획된 연극입니다. 그는 당신과 유대를 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당신이 꿈꾸는 이상형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무심코 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당신에게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보내고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지 묻고 미래에 함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그립니다.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사실 강아지를 전혀